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학생들을 위해서 경희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28학년도 학생들을 위해서 경희대는 이 정도는 해야 합격한다. 즉 9등급제 성적표를 5등급제로 변환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듣고 경희대는 어떻게 변경되었고 5등급제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아서 기본 계획안을 토대로 영상을 찍습니다. 모집 요강이 나오면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경희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는 원래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이라는 세 가지의 인재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문화인이 지성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양과 공동체 중심에서 지적 성찰과 탐구 역량을 더 전면에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의 인재상의 핵심 역량은 인문학적 통찰력,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 지식 융합 능력, 실천적 리더십, 세계평화 시민의식, 사회문화 공감 능력입니다. 이 6개를 내 생활기록부에 넣는다면 정말 좋겠지요. 모든 인재상을 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문대학에서는 경영학과를 선택하고 인재상에 맞는 탐구 보고서 주제와 어필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경영학과 지망생이라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탐구 주제를 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용을 어필하여서 생활기록부의 과정 속 가장 강점을 드러낼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싶다면 여러 변수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 예시로 저는 3가지를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시간대별 수요 예측으로 인한 인력과 재고를 최적화하면 손실이 줄지 계산해 보고요. 배달앱 수수료와 자체 마케팅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탐구를 해보는 것도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실천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반장부반장 물론 좋겠지만 저는 여기서 내가 제안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탐구의 리더십을 뽐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분리배출 캠페인을 한다면 참여율을 비교해 본다라든지 동네 가게 SNS 운영을 실제로 해서 콘텐츠 유형별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 등 내가 설계하고 내가 결과를 만드는 모습이 보인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자연계 친구 전기전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이하다는 여러 대학 중 경희대학교를 제일 많이 잘 보내지만 그 중에서도 전자전기를 제일 많이 보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문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회 현장에서의 불편사항을 데이터로 보고 기술로 이를 해결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소리를 진동 패턴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가속도 센서로 노인의 낙상 패턴을 구분하고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문제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학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학입니다. 다음은 지식 융합 능력인데요. 전기전자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데이터, 수학, 물리, AI 등 거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전기전자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가속도 센서로 걸음걸이를 분류하는 것, 블루투스 기반 출입 인증의 편의성과 보안 취약점은 없을지 컴퓨터 공학과 보안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하는 이러한 융합적 능력은 전기전자공학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모집 인원의 소폭 변경, 기회균형 전형에서 면접이 들어간다는 것,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면접이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경희대학교 면접의 변별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는 교과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지역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이후 졸업자만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6가지의 핵심 역량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거의 다 가능합니다.
교과 70%와 교과 종합성적 30%를 봅니다. 수능 최저는 인문자연, 이하모 이내고요. 두 과목 탐구 평균입니다. 그럼 이 교과 종합평가 30이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건 교과 성적과 세특만의 정량적이가 아니고 정성적으로, 즉 보이는 것을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반 학부 같은 경우는 이 교과 종합평가 30이 100점으로 나눈다면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50을 평가하고 있고요. 자율전공 및 자유전공은 학업 역량만 평가하는데 학업 성취도 30, 학업 태도 40, 탐구력 30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라고 한다면 수학이나 물리 및 과학에 대한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겠고요. 자율전공 및 자유전공은 학업 역량 및 수업 태도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 종합평가 30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작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학생부 교과 성적 순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1배수 밖에 있었던 학생들이 서류 30을 통해서 1배수 안으로 들어오는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신으로는 불합격하는 학생이 서류 30으로 인해 합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변동률이 자율전공, 자유전공은 11.3%, 인문은 7.3%, 자연은 11.8%, 의학학 계열은 무려 22%, 예술체육 계열은 7%입니다. 평균 10.7%로 서류의 30%의 영향으로 불합격이 합격이 되는 경우는 10.7%, 즉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약 90%로 매우 크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표를 보여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서류 30%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영향력은 크지 않으니 내신이 밀린다면 지역균형을 쓰지 말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의학학 계열은 성적의 차이가 조금 나지만 생명화학을 잘하고 세특의 강점이 있다면 한번 써봐라. 하지만 22% 정도만 해당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의 간극이 정말 미세한 의학학 계열은 꼭 써야 한다면 도전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경희대학교 간판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소개해드렸던 6가지의 핵심 역량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좋다고 합니다. 1단계 3배수, 의학학 계열은 4배수, 2단계 면접 30%입니다.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3합4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럼 경희대학교의 서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학업 40, 진로, 자기주도 역량 40, 그리고 공동체 20으로 무난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큰 차이가 있다면 저는 3개 이상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융합, 인성, 탐구 태도입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지식을 융합하는 학생, 어디에 내놔도 인성이 최고인 학생, 탐구에 임하는 태도와 도전 정신이 매우 충실한 학생, 이 3가지가 경희대학교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희대학교의 면접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면접 변동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면접 변동률은 1단계 서류 100% 평가에서 1배수 밖에 있었던 학생이 면접을 통해 최종 단계에서 1배수 안으로 들어오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율전공 13.5%, 인문 23%, 자연 23%, 의학한 26.9% 가장 높죠. 평균 23.7%입니다. 즉 면접으로 뒤집을 확률, 면접으로 뒤집힐 확률 23.7%라는 겁니다. 의학한 계열 같은 경우는 91명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33명이 불합격되었다가 합격으로 되는 사례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면접의 중요성도 체감할 수 있겠죠. 면접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면접 시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9등급제였던 내신 점수를 5등급제로 변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청 자료와 대진대학교 변환표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추후에 정확한 발표가 나오면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등급은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변환하고 그 등급의 범위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이 정도는 되어야 경희대에 합격할 수 있구나를 5등급제에 해당 학년들이 체감했으면 하는 바람에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지역균형 전형 서울 캠퍼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경영회계 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024년 1.78에서 1.81 정도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를 5등급제로 변환하면 약 1.21, 1.23 정도의 성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영문학교의 경우는 1.81에서 1.96등급으로 9등급제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면 5등급제에서는 1.23, 1.31 정도의 학생이 합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약학과, 의예과, 치, 한의예과 등 1.0이 꾸준히 나와야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지역균형으로 5등급제 학생이 간다면 1.3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캠퍼스입니다. 국제 캠퍼스의 어문 계열을 보면 글로컬 1.35, 러시아 1.45, 스페인 1.3, 일본 1.3, 프랑스 1.35 등 가장 낮은 어문 계열도 1.4등급 안쪽으로 들어와야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공대 계열 같은 경우는 1.3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가능하고요. 전자공학 1.16, 인공지능 1.13, 컴퓨터공학 1.18 등 1등급 초반이 되어야 교과로 지원이 가능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과들도 존재합니다. 학과와 인원수에 따라 1.2등급 안쪽까지 들어와도 안정이 아닌 학과들이 존재하니까요. 이 점은 꼭 봐주시고 2028년 모집 요강이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회계 계열, 관광 엔터 등 사회과학대학은 1.5등급 이내면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1.44, 주거환경 1.54도 있고요. 약학, 의예, 치의, 한의예과, 네오르네상스도 1등급 극초반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생물, 수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대도 1.4등급 이내, 1.5등급 이내까지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제캠퍼스 네오르네상스 전형 보겠습니다. 국제학, 스페인, 러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등 2등급대 중반까지 떨어지는데 이는 국제외고 2등급 중반 정도 학생들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적어도 국제고 외고에서는 2등급 중반까지 들어와야 경희대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고 어문 계열 친구들은 1.5등급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대 계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 1.34, 사회기반 1.46, 생체의공 1.28 마찬가지로 1.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가능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 인공지능, 컴퓨터도 1.2에서 1.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5등급제에서 경희대는 지역균형의 경우 인기학과는 1.2등급 이내, 보통의 학과들은 1.3등급 이내, 그리고 의학학 계열은 1.0등급에 근접해야 합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오르네상스의 경우 일반고 기준 인기학과 1.4등급 이내, 보통학과 1.5등급 이내의 학생들 중 면접과 생활기록부가 우수한 학생들이 보통 합격한다는 것을 50% 컷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 2028 학년도 이후 학생들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기준을 잡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등급은 9등급제를 5등급으로 변환하고 그 등급의 범위에 평균을 나타낸 것이니까 참고용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학부모님 및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참고하시고요. 경희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V하드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합격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